예, 안녕하세요. 스마트명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제품에 대한 리뷰입니다. 특히 많이 핫한 제품입니다. 핫하다는 건 뭐 제품이 성능이 뛰어나서 뭐 이런 내용보다는 가장 최근에 나온 마루이의 차세대 전동 소총에 대한 리뷰입니다. 특히 특수부대 고증을 많이 하시는 분들, C팀이라든가 그린베레라든가 하여튼 뭐 그린베레를 제안하시는 분들은 적긴 하죠. 하여튼 특수부대를 제안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놀랄만한 희소식의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에 해당되고요. 즉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총에 반동이 있고 그다음 탄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 그다음 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런 특징,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쏜모드라든가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이 쏜모드나 마루이 HK416 시리즈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로서는 탄창까지 그대로 호환할 수 있고 배터리까지 그대로 호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금액적인 메리트도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M4류를 쓰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 근데 M4류는 아니면서 좀 특수부대를 재현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제품은 서론이 길긴 했는데 MK18 모드 1입니다.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 시리즈입니다. 자, 그래서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 시리즈이기 때문에 뭐 차세대 전동건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반동에 대해서도 뭐 테스트할 건 없습니다. 기존의 마루이 HK416, 마루이 쏜모드, 마루이 CQBR 차세대 전동건 그런 것들이 다 동일한 모델이고요. 다만 이 제품은 아주 특징적인 것이 우선 MK18 모드 1 그러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다니엘 디펜스 레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 디펜스 레일을 직접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특이한 지점입니다. 마루이가 좀 더 고급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죠. 뭐 했다 그러면 정식 라이센스, 물론 마루이뿐만이 아니라 대만산 제품에서도 정식 라이센스를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다 해서 그 정품을 갖다 거기다 끼는 건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라이센스 생산을 해주십사 이렇게 허락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드는 건 결국은 그 제조사의 몫이죠. 근데 그 제조사에서 충분한 그런 퀄리티로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볼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MK18 모드 1. 이 제품입니다. 색상 톤을 보시면 박스 색상부터 검정 색깔이 아니고요. 일단 약간 좀 고급화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마루이 제품에서 박스에 금장이 쳐져 있으면 비싼 겁니다. 좀 웃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자에 보면 이렇게 MK18 모드 1 그래서 금장으로 쳐져 있잖아요. 이런 건 좀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기 라이센스, 다니엘 디펜스의 라이센스 표시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디펜스 레일 그러면 저는 좀 불현듯 과거에 있었던 우리 미군 친구가 좀 생각나네요.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와서 나 지금 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데 이 다니엘 디펜스사에서 내가 레일을 구했다. 그래서 이 레일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문자를 했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되게 웃겼어요. 저스틴 보고 있나? 일단 그래서 그때 되게 고생했을 거예요, 저스틴은. 하여튼 그 레일에 직접 본인이 이제 이렇게 사장 사인을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그런 건 좀 독특하긴 하죠.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자, 하여튼 제품은 그렇고요. 제품을 역시나 열어보고 박스 안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역시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런 손님도 계셨긴 했는데 뭐 대만 건 별로 없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어요. 뭐 항상 그렇죠. 제가 이제 보통 취급하는 것이 마루이 제품을 주로 취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가끔 바쁠 때는 이제 아시는 분이 와서 도와주긴 합니다. 택배 포장하고 이럴 때 도와주시긴 하는데 직원을 두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저 혼자서 이 모든 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총에 고장이 많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뭐 직원을 두고 직원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면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럴 만한 입장도 아니거니와 그럴 만한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직원을 늘릴 생각이 없어요. 직원을 두거나 따로. 왜냐면 어차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손님들이 저를
보고 오신 거지 저희 직원을 보고 오진 않기 때문에 잡무 정도만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서론이 길어졌는데 제품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우선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건 제품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타 대만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가 먼저 보여드리고 자세한 특징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이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하시죠. 자,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는가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우선 여기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박스. 여기 보면 여기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설명서가 나옵니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물론 재질은 종이에요. 전에도 이거 말고 이제 뭐 지퍼백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보셨죠. MTR16 같은 경우에 뭐 지퍼백으로 되어 있기도 하죠. 야, 이런 거 이렇게 딱 사는 순간 벌써 감성이 딱 넘치지 않습니까? 이게 야, 내가 좋은 거 샀구나 이런 느낌이 딱 있잖아요. 예. 보통 대만 거 보면 그 어줍지도 않은 설명서 같지도 않은 설명서 들어있고 거기에 또 그나마도 분해도도 없거니와 아니면 주의사항도 별로 없어요. 주의사항만 덜렁 적혀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 마루이 제품이 여러가지 제품마다 좀 틀리긴 한데 이렇게 보면 리어 사이트 부분이 이렇게 플립업 시키고 내리고 할 때 혹시라도 긁힐까봐, 이거 사용 중에 긁힐까가 아니라 이제 판매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제 보여주다가 이렇게 긁힐까봐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비닐 커버를 이거 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좀 내가 고급스러운 제품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자, 특징을 보면 일단 MK18 모드 1, MK18 모드 1은 일단 그 특징이 원래 M4A1 카빈의 그 로어 리시버, 그러니까 요 부분은 로어 리시버라고 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수신부다 이런 거죠. 수신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래쪽 바디를 말하는 겁니다. 로우 리시버 자체가 보통 M4A1 카빈용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각인이 M4A1 카빈이라고 돼 있고요. 이거 상세 사진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상부는 그 CQBR 블록 2의 어퍼 리시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재현을 했는데 보통 그 다른 제품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색상이 완전히 다르도록 했는데 뭐 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레일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디펜스사의 레일입니다. 그래서 이 레일은 RIS2 레일 핸드가드고요. 다니엘 디펜스사의 요 레일 핸드가드의 특징은 나사로 바디하고, 즉 수신부 바디하고 어퍼 리시버인 바디하고 이렇게 연결을 단단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게 흔들리질 않아요. 전혀. 보시다시피 제가 흔들고 싶어도 흔들어지질 않아요. 나사가 무지막지하게 박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거 2개, 반대쪽에도 이렇게 박혀 있고, 또 반대로 돌아가도 반대로 돌아가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이 흔들릴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인 M4A1 핸드가드에 비해서는 레일 자체가요, 이렇게 상하부로 일반적인 M4A1은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상부 이렇게 3개의 레일, 하부 하나의 레일,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것 때문에 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얘는 아예 이게 통입니다. 이거 하나 자체가. 그래서 다니엘 디펜스 레일 자체는 이게 통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흔들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라이센스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뜩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요렇게 한번 봅시다. 프론트 사이트가, 삼각형의 프론트 사이트가 사라졌습니다. 요거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게 처음 했을 때는 잘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요건 제가 쓰는 M4A1 핸드가드인데, M4A1 그 MWS인데, 여기 보면 삼각형이 있죠. 요 삼각형의 프론트 사이트가 사라졌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보시면 없죠.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시야를 가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트 사이트 같은 과학 장비를 썼을 때, 또는 그냥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쓰더라도 전방 시야가 깔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전 제품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프론트 사이트가 있는데, 프론트 사이트는 델타형, 그러니까 삼각형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전방적인 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원은 일단 무게는 3210g입니다. 그러니까 3.2kg 정도 되고요, 대략. 3.2kg면 그냥 일반적인 M4 무게이긴 합니다. 우리 전동 소총에.
물론 바디 메탈 바디고요. 풀메탈입니다. 제품은 풀메탈이고 이런 것들은 원래 메탈이 아니니까 실총에서도. 그래서 풀메탈 바디고요. 당연히 앞에 레일도 메탈이고요. 즉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총열도 그렇고 길이가 715에서 790mm입니다. 71cm, 그러니까 대략 한 72cm. 그거는 이제 스톡을 접었을 때고요. 스톡을 개머리판을 다 피면 79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너바렐은 뭐 CQBR하고 동일하게 좀 짧은 이너바렐을 쓰는데요. 요 길이가 275mm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이 찾을 때 HK416 시리즈에는 275.5의 정밀 바렐들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HK416 D 시리즈에 맞는 거고요. 요거는 270mm. 뭐 275mm, 275.5니까요. HK416이. 그래서 뭐 그 275.5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여기까지 딱 나오기 때문에 뭐 총열을 소형기 자체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발매일이요. 아까 따끈따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 2월 13일 날 발매됐습니다. 일본에서. 국내는 3월 달에 들어왔고요. 빨리 들어온 편입니다. 굉장히. 탄속은 90.73m/s. 이거는 일본 내 탄속이에요. 저희 탄속은 0.2줄입니다. 그냥 입으로 태태 뱉는 그 수준이고요. 파워 제한 장치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요 지금 감속기 겸 파워 제한 장치로 되어 있고요. 이건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쏴도 발사가 안 됩니다. 여기 아예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속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본에서는 90.73m/s. 딱 게임 쓰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겠네요. 약간 뭐 실제 일본에서는 뭐 상관없는 탄속이니까. 연사 속도는 지금 측정된 게 대략 한 13.75발, 그러니까 한 13.5 정도 평균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초당 13.5발 정도 됩니다. 대략 13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조금 업되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 14발, 14발 정도 초당. 굉장히 빠른 거죠. 연사 속도로 보면. 전반적인 색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프론트 사이트도 검정색은 아니에요. 약간 다크 브라운, 이런 색상입니다. 약간 어두운 밤색,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바디만 검정색이고요. 뒤에 개머리판은 FD 색상. 그 다음에 프론트 사이트 앞쪽 부분도 FD 색상이고요. 뒤에 리어 사이트는 그냥 검정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밸런싱하는 게 좋은 일반적인 좋은 경향이죠. 그냥 요즘 총의 경향이에요. 옛날에는 뭐 한 가지 톤, 탄색 FD면 FD, 그 다음에 검정이면 검정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더 촌스럽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더 고급스럽고요. 그 다음에 스톡은 크레인 스톡이고요. 크레인 스톡은 개방, 이렇게 요 뒤에 전용 배터리가 들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 크레인 스톡 쓰시면 안 돼요. 전용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열어서 이렇게 빼게 되어 있고, 여기에 전용 배터리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먼지 덮개고요. 전용 배터리는 별매고요, 당연히. 전용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 요건 업그레이드 된 거죠. 9.6V로 업그레이드 한 거고요. 8.4는 약간 느리고 겨울철, 그러니까 순정 상태 그대로 하면 겨울철에 작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찌감치 날씨가 좀만 추워도 멈추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래서 저는 업그레이드 된 배터리를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거 쓰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전용 배터리. 이렇게 커버, 이거 안 쓸 때는 이제 먼지 덮개는 빼는 거예요. 이 배터리 쓸 때는 빼고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죠. 이것도 지져보진 않았는데 아마 여기 붙이는 그 스티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용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거. 배터리는 어차피 수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배터리가 영부품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아무리 잘 사용해도 2년 정도면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주 사용을 안 하면 배터리는 예를 들어 3개월 정도, 뭐 4개월 정도 안 썼다, 그냥 냅뒀다. 근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썼다 그러면 그 3개월 만에도 방전될 수 있습니다. 완전 방전되면 배터리는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배터리 자체를 보내서 배터리의 내부의 셀만 교체하면 됩니다. 물론 초과 비용은 들어가지만요. 그게 더 싸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배터리는 계속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내부 셀만 바꿔서 쓰고요. 다니엘 디펜스 네일 자체도 뭐 각인 다 살아있고요. 라이센스 번호라든가 뭐 가이드 넘버 각인 요런 거예요. LL 뭐 27L25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거죠. 이 위치에 내가 뭘 달았었지, 이렇게 위치를 기억하는 게 이제 가이드 넘버 각인이고요. 특허 번호라든가 게이지 코드라든가 계약 번호 확인 각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위쪽에 상부에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상세한 사진을 지금 올려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하부 다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가이드 넘버 각인이 있고요.
아웃바렐은 10.3인치 바렐입니다. 그러니까 아웃바렐 요 안쪽에 아웃바렐, 이너바렐은 황동으로 되어 있는 거 말하는 거고요. 아웃바렐은 10.3인치고요. 바렐이 프리 플로팅입니다.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웃바렐을 잡아주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약하냐? 아니에요, 안 약해요. 네, 되게 튼튼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프리 플로팅이라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튼튼합니다. 그래서 잘 잡혀 있다는 거 단단하게. 이 프리 플로팅은 실총에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뭐 커다란 효과는 없죠. 외형적인 그냥 모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핸드가드 요 안쪽에 보시면 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그 가스튜브를 재현해 놨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건 우리가 뭐 이렇게 쳐다보고 아 가스튜브 와 가스튜브다 그러는데 여기 은색으로 여기 보면 가스튜브를 재현해 놨어요. 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예, 은색 파이프 같은 게 지나가죠. 여기 가스튜브입니다. 뭐 M4류나 M16U에서는 원래 저런 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저런 모습이. 자, 그 다음에 플래시 하이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플래시 하이더라는 건 여기 소형기를 말하는 건데 지금 얘는 뭐 감속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얘기할 건 없고요. 순정 소형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순정 소형기인데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 순정 소형기 같은 경우는 타입이 좀 독특하죠. 요게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슈어파이어사의 그 소콤포 플로팅 하이더 타입입니다. 그래서 슈어파이어사에서 만든 그 소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염기를 플래시 하이더라 그러거든요. 이게 불꽃을 감춰준다 그래서 플래시 하이더라는데 요 플래시 하이더가 소콤거가 아니라 슈어파이어사 거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죠. 예, 스타일이. 전방에 CQD가 아니라 CQD 타입 그 슬링 스윙 벨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건슬링 고리죠. 요거는. 멜빵고리 한국말로 하면. 그 다음 후방에도 건슬링 고리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CQD 타입의 슬링 스위블이 또 채용되어 있어서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뒤에 거는 위치를 조정할 수가 없는데 앞에 거는 요 풀러가지고요. 나사를 풀으신 다음에 이쪽에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육각렌 나사가 있는데 요 풀어서 위치를 앞으로 옮길 수도 있고 뒤로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또는 왼쪽으로 반대쪽 오른쪽으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동이 가능한 CQB 슬링골인데 요게 기존 다른 총에서는 뭐 별도 옵션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게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2점식 건슬링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이런 건슬링 2점식을 쓰려면 사실은 요 레일 부분 총목 부분이 튼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얘는 총목 부분이 튼튼하니까 당연히 그런 CQD 슬링 고리를 2점식으로 써도 되겠죠. 그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는 플립형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세웠다 눕혔다가 가능한 플립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것도 플립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플립형 많이 쓰죠. 플립형을 갖다 여기 이제 광학 장비 올라가고 나면 배터리가 아웃됐을 때는 플립형을 세워서 쓰고요. 배터리래. 배터리가 정상적일 때 그냥 광학 장비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는 그 KAC 300M 타입의 그 프론트 사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 다른 제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옵션으로도 많이 이제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거 익숙한 가늠자입니다. 가늠자. 아이씨, 헷갈린다. 프론트 사이트입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독특한 프론트 사이트. 색깔도 참 독특하죠. 모터는 뭐 일반적인 그냥 기존의 그 차세대 전동건처럼 이지 1000모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 1000모터가 나쁜 모터가 아니에요. 옛날에 700 이지 700이 좀 많이 토크가 약하죠. 상대적으로 회전수도 약하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탄창인데 탄창은 기존의 마루이 차세대 M4용 탄창 그대로고요. 기존에 만약에 솜모드라든가 HK416 탄창도 호환됩니다. 마루이 차세대 거. 그 차세대 마루이 차세대 탄창이면 다 호환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AK류는 빼고요. M4류하고 HK416 시리즈는 다 호환되고 얘도 30발과 82발을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하면 스위치가 있어서 그걸 한쪽으로 밀면 30발, 한쪽으로 밀면 82발로 쓸 수 있고요. 그 탄창 자체의 무게는 223g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무거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게임 뛸 때 이거를 10개인가를 앞에다가 이렇게 끼고 뛰다가 한번 자빠졌는데 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이것도 10개 넘어가면 무거워요. 아까 크레인 스톡 말씀드렸지만 FD 색상의 크레인 스톡이고요. 6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6단계로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크레인 스톡이죠. 저는 크레인 스톡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실전에서 이렇게 쓰는 거라 이걸 뭐 크레인 스톡 아니고 다른 걸로 어떻게 안 되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크레인 스톡이 시중에 파는 뭐 중국산 이런 거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여기 배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크레인 스톡을 끼면 전기를 쓸 수가 없어서 작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차세대 전용 개머리판만 여기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배선이 있는 전용 개머리판을 쓰셔야 됩니다. 자,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총의 그 느낌이나 잡았을 때 질감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뭐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네, 좋고 차세대 전동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이머들한테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GBB가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GBB 쓰시는 분들도 사실 차세대 전동권 써보면 이것도 나름대로의 반동과 느낌이 있고 나름대로의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발로 막 쏠 수 있는, 계절에 상관없이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는 뭐 특수부대 고증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진작에 나왔으면 사실 더 좋았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격이나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발사 같은 거는. 왜냐면 기존의 마루이 차세대 전동권하고 동일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다를 게 없어요. 길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들었을 때도 그렇게 길지 않고 짧게 휘두르기 좋고요. 코너 돌기 좋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사이즈고요. 제가 차세대 전동권이 있는데 이걸로 바꿨으면 좋겠네. 이거 레일 진짜 튼튼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하부는 아마 수직 그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펄 타입의 무슨 가늠자보다는 사실 좀 이렇게 그냥 수직 그립 타입이 좋을 것 같고요. 수직 그립 타입으로 그립을 한번 받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학 장비는 올라가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저는 건슬링 고리는 아마 이건 안 쓸 것 같아요. 뒤에 리어 슬링 고리만 쓸 것 같고요. 건슬링 고리도 이거 매번 사실 없으면 결국 또 옵션을 사서 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이게 또 그냥 낄 수 있는 거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닌 타입은 여기를 그냥 뜯어낼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배선들하고 막 복잡하기 때문에 진짜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해놓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차세대 전동권인데 그 느낌이 좋은, 게임에도 사용하기 좋은 타입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탄 색깔 이렇게 앞뒤로 들어간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학 장비도 지금 탄 색깔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 색깔이 또 영롱하네요. 앞에 프론트 라인의 색상이, 그러니까 프론트 레일의 색상이 검정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똥색? 똥색이라고 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제품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차세대 전동권이니까 게임한테 쓰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일반인들이 연발로 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MK18 모드 1이라는 제품에 대한 리뷰를 했고요. 뭐 특별하게 뭐 제품을 쏘거나 이런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영상은 이제 다른 뭐 해외 리뷰어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 그 파워 규제에 있는 나라에서 굳이 쏴댈 수 있는 그 방법도 없거니와 쏴대서 테스트 해봐야 뭐 사실 마루이 차세대 전동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능이 어떤가요? 성능이 낮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성능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기존에 나오던 쏜모드 M4부터 시작해서 HK416D까지 성능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사면 좋냐면 기존의 마루이 차세대 전동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네이비실이라든가 특수부대 재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돈 들여서 다니엘 디펜스 레일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그 레일을 사서 이걸 껴야 되나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딱 좋습니다. 그냥 별도의 추가금 없이 어차피 배터리하고 충전기 그 다음 탄창까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해도 굉장한 이득이거든요. 게임 뛰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런 분들이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좀 해주시면 새로운 제품에 대한 리뷰 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리뷰가 뜨면 바로바로 여러분 유튜브 상에 접속을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매는 어떻게 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구매는 저희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인터넷 쇼핑몰 다음 네이버 뭐 구글 아무 데서나 한글로 스와트 모형 치시면 되겠고 또는 굳이 치시겠다면 인터넷 주소창에 www.swatmodel.co.kr로 쳐주시면 됩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